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를 시작합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는 오늘 또 4,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0일 신규 확진 환자가 4,484명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신규 확진 환자는 4,284명 늘면서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집계된 검사 중 양성 판정 비율도 17.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조지아주 내 누적 확진 환자는 15만 6,588명, 누적 사망자는 3,360명입니다. 조지아주 내 신규 확진 환자는 4,286명, 신규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보고된 주내 신규 테스트 건수입니다. 2만 94건 중 3,430건, 즉 17.1%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의 누적 확진 환자 14,673명, 누적 사망자 356명, 귀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442명, 사망자 209명, 디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80명, 사망자 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14만 8,775명, 누적 사망자는 14만 6,8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만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1,96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05명 늘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어제 신규 확진 환자가 10,000명이 넘었고 뒤이어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테네시 순입니다. 어제 신규 사망자는 텍사스주가 202명으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은 확진자, 즉 활성 환자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주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디케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이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카운티 측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에 2만 개의 마스크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캠프 주지사가 지방정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디케 카운티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하루 전 디케 카운티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승인했기 때문에 디케 카운티 측은 법적 분쟁을 피할 이유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디케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은 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이나 건강 문제를 갖고 있거나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운동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최초 위반자에게는 경고가 주어지며 2차 위반 시 코로나19 교육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AJC에 따르면 일부 카운티 교육감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대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캠프 주지사가 이를 지지해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개학일을 9월 8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오늘 위원회 모임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교육위원장 발레리아 윌슨은 AJC에게 해당 안건이 오늘 오전에 회의 의제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교육위원장은 만약 주차원에서 개학일을 연기했다면 이미 학사 일정을 발표한 학교들에게 혼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대변인은 주정부가 일부 교육감들의 의견을 지지했으나 교육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 경기부양 현금 지급이 포함될 것이며 이전에 3월의 케어스법과 지급 조건이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당시에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개인에게 1,200달러를 지급했으며 자녀에게는 5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현재 공화당과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의 초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현재 공화당과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은 곧 법안의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해당 초안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로 아직 의견 차이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최다 확진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지역이었던 뉴욕주가 어제 팬데믹 이후 최저 입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어제인 수요일 706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입원이 있었으며
이는 3월 1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에 대해 좋은 소식이라며 코로나19를 가장 높고 힘든 산으로 올랐다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뉴욕주의 젊은 층에 코로나19 감염을 경고했습니다. 21세에서 30세 젊은 층이 검사를 실시했을 때 13.2%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의 양성 판정률은 1.1%에 그쳤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는 이번 주 들어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115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은 이번 주 경고 59회, 50불 벌금 41회, 100불 벌금 15회, 총 115건의 티켓이 작성됐으며 10개 사업체에 24시간 폐쇄, 5개 사업체에 10시간 폐쇄 등 총 15개 사업체에 운영시간 제재를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프란시스 시장은 마스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1차 및 2차 위반 시 기존 $50 벌금에서 $100를 인상할 것이며 3차 위반 시 체포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업을 하는 것은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항상 어려운 일인데요. 귀넷 카운티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폐교된 한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지원센터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저는 로렌스빌의 한 폐교된 유치원 앞에 있습니다.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유치원 건물을 취업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But it's a terrific space for entrepreneurs to ga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and learn from experts and coaches and so forth. 귀넷 창업지원센터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들을 위한 코칭, 교육, 네트워킹 등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운티 측은 해당 센터의 목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Resources into this facility, helping these startups and helping these small businesses grow. Again, they will graduate out, go into the community, lease commercial space, and hire people. So it's an economic development investment. 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며 카운티 측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자와 저임금 가정 및 소수인종의 창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약 6개에서 8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입주한 업체들은 일정 액수의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카운티 측은 회비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하지 않은 창업자들도 해당 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 귀넷 칼리지와의 파트너십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대학교에서 창업 코치를 파견하는 등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며 업체들의 입주는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렌스빌에서 KTN 뉴스 김용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